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안 써도 괜찮으시겠죠?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영어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시기가 되게 많은 정보들을 접하실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많은 것들이 또 궁금하시고 좀 막연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보다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보면 대입을 어떻게 치를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큰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림 안에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이랑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걸 좀 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숫자 뭔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수능이에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6월 모의고사도 이미 치러졌고, 우리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모의고사 9평만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것들이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조금 남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예비 고3 아이들, 고2 아이들이죠. 오늘 방금 경희고 직보를 또 하고 왔는데, 아이들한테도 143일 후에 너희가 고3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수능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중3, 예비 고1이 아니라 고1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는 대입입니다. 이 그림 안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좀 작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커다란 줄기 자체가 네. 이게 더 잘 보이실까요? 네. 예.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보면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중1, 2와 중3으로 나눠서 좀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종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중학생들은 내신 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쓸까요? 한 달 정도 쓰는 학원, 좀 많이 쓰는 학원이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확 몰아서 하자 하면 2주 정도의 시간을 쓰죠. 그럼 바꿔서 여쭤볼게요. 고등학생들은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언제 시작할까요? 겨울방학이요? 아직 학교 결정이 아직 안 돼서. 네. 일반적으로 내신 대비를 언제 시작하냐면 3월 둘째 주에 시작합니다. 3월 둘째 주에 내신 대비를 시작해서 4말 5초에 중간고사를 치러요. 기말고사 내신 대비 언제 시작할까요? 그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5월 둘째 주에 시작하고요. 그런 다음에 기말고사는 경희고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 봅니다. 내일 2학년, 3학년이 영어 시험을 보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에요, 바로. 근데 이렇게 하나 여쭤볼까요?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는 언제 시작할까요? 참고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경희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희고는 올해는 커리가 약간 특이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가 빨라요. 좀 빨리 보고요. 다른 학교들보다 한 1주에서 한 열흘 정도 빨리 봅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빠릅니다. 근데 2학기 기말고사가 느려요. 그 간격이 되게 이렇게 넓거든요.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학술제가 있어요.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죠. 자사고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아이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공부할 것도 너무 많은데 학술제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수행평가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겠다, 좀 컴플레인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2학기 기말고사가 조금 느려요. 대신 2학기 중간고사가 빨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하는 반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내신 대비를 8월 12일에 개강을 합니다. 참고로 8월 12일이면 채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이에요. 그 일정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만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영어랑 관련해서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없어요. 내신 대비를 하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거든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기 경희고 희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다른 학교들도 있는데, 경희고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내신 대비만 하다 보면 수능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하냐 이런 질문 좀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경희고 같은 경우는 좀 똑똑하게 커리를 많이 짜요. 똑똑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고민을 하셔서 똑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학교의 내신 대비 부교재가 자이스토리라고 하는 모의고사 지문들을 모아놓은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커리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내신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렇게 여쭤볼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영어의 시간을 이만큼 쓰실 건가요? 사실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과목도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에 탐구 과목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어는 상대적으로 방학이라 할지라도 시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린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마무리가 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문법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관계 대명사가 뭔가요? 부정사가 뭔가요? 이런 질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특히나 문법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끝내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거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이 여기죠. 중3 여름방학 여기인데 사실은 이때 영어 문법은 마지막이어야 돼요. 더 이상 개념 설명은 없어야 됩니다. 이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내려볼게요.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동안에 이때 용어들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느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퍼져나오는 거야? 까지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이때는 절반에 제가 여기 동사 관련, 연결어 관련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여름방학에 따로 요거를 다뤄야 되는지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뚝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벌써 여기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가 부재한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이번 여름방학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실력을 하루빨리 갖춰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어머니께서도 이제 왕년에 공부 좀 다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보기 보신 적 있어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쓸 거냐,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쓸 거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물어보시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 풀이는 맞을까요? 이 풀이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런 보기는 좀 더 익숙하실까요? 그죠? 요거는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보기와 이렇게 나오는 보기의 문제 풀이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니까 저렇게 풀이라고, 얘는 전치사, 접속사니까 이렇게 풀이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사실은 중등 과정에서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이번 시험 범위는 분사야, 그러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번 시험 범위는 접속사야, 그러니까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등부에서의 영어 문법 공부는 종으로 공부를 하죠. 이렇게. 한 챕터가 정해져 있고 쭉 내려가서 한 100문제 풀어보고 시험 본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데 고등부 올라가서는 종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횡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문장 안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봐. 어떤 부분이 틀렸어? 정말 다행인 거는 경희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허나 이 근처에 있는 경희여고라든지 휘경여고라든지 청량고라든지 청량고등학교도 1학년 때는 서술형이 없지만 2학년 때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존재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것까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충 봐서 의미가 안 통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문제를 풀 때 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닙니다.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냐면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명사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보통 그 명사로 사용되는 걸 동명사라 불러요. 형용사로 사용되는 건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가 문제인데요. 얘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였잖아요.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또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면 첫 번째, 얘는 동사일 수도 있어요.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형용사일 수 있죠. 그걸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자체가 경우의 수를 따져서 경우의 수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 되죠. 결론. 얘랑 풀이 같다. 어떤 거냐면 결국 한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를 정하는 것부터. 이렇게 선택지가 나왔는데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풀이라는 거죠. 너무 복잡해졌죠. 이 설명은 제가 아이들과 만나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고 그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참 보기 싫으시죠?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였습니다. 고3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인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동사랑 관련되는 선택지입니다. 얘는요. 두 번째는 형용사랑 관련됐고요. 3번은 동사랑 관련됐습니다. 4번은 부사랑 관련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5번은 동사랑 관련되는 거죠. 제일 많이 말한 게 뭘까요? 동사랑 관련되는 선택지죠. 5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가 동사랑 관련되는 거였습니다. 요건 2학년 거예요. 요거 6월 2학년 모의고사였는데 첫 번째는 부사, 두 번째 동사, 대명사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니 해도 동사랑 관련되는 거죠. 요건 1학년 겁니다. 접속사, 부사, 동사, 접속사, 동사입니다. 1학년이건 2학년이건 3학년이건 우리 모의고사에서 접하게 되는 문법 문제는 5개의 선택지가 있을 거고요. 그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학년, 월, 평가원이건 교육청이건 상관없어요. 어떤 모의고사건 5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 이상은 무조건 동사 또는 접속사와 관련되는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3개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동사랑 관련된 문법,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법을 따로 또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까 이렇게 커리를 짜놨던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럼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날은 우리 아이들이 컨디션이 최악인 날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내신 준비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한 번 100점 맞은 적이 있으니까 난 시험날 100점 맞을 거야. 나머지는 70점 맞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머니께서도 예전에 시험 많이 보셨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 정말 좋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밤을 샜을 수도 있고 잠을 많이 못 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컨디션 안 좋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험 보는 날은 내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은 날이에요. 영어 지문이 가장 안 읽히는 날입니다. 집중이 정말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날도 정답은 나와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영어가 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안정적인 영어 실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일게요.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인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문법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문제풀이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디부터 볼 거냐?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걸 살펴볼 거냐? 그냥 쭉 읽어서 해석이 잘 되면 맞는 거고 해석이 잘 안 되면 틀린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식대로 문제풀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대입을 준비합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락을 해주셔야만 한다. 물론 다른 부분들, 독해나 단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필요하죠. 허나 조금 급한 것은 문법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 여름방학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영어 실력을 갖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제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이 여름방학에 아이들이랑 어떤 걸 공부할 거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커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7번 수업을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요 개강하는 날짜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추후에 안내가 될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많이 보던 뭐 성문이라든지 맨투맨이라든지 고전적인 문법책들이죠. 그런 문법책들에서 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거냐면 문장 성립 조건을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푸는 문법 문제는 아무래도 문장 전체에서의 관계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보는 방법 요걸 먼저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일치 준동사인데 사실은 이 준동사라는 부분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다 들어갑니다.
동사랑 관련된 녀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관계사는 접속사랑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관계사 파트가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명사나 이런 애들은 한국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지만 관계사는 아예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관계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 따로 챕터를 빼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거고요. 수식어라고 하는 거에 형용사, 부사, 비교가 들어갑니다. 아까 고 1, 2, 3 모의고사 그 문법 문제, 29번 문법 문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형용사, 부사가 여러 번 나왔었던 거 기억나세요? 사실은 빈도가 아주 높은 파트가 아니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고 1, 2에서 형용사, 부사가 동의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따로 정리가 필요하고요. 대명사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리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게 돼요. 일요일 저녁에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3시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수업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반드시 스탬프 퀴즈를 볼 겁니다. 스탬프 퀴즈는 뭐냐면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누적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문법 이거 공부해서 암기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일각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서 암기를 못하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구구단의 원리를 깨우친 다음에 암기를 하지 않았다. 구구단을 암기해 놓고 문제를 풀다 보니 이게 이렇게 활용되는군. 그럼 내가 더 확실하게 외워서 써먹는 게 좋겠군. 이렇게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럼 문법도 마찬가지. 일단 암기를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활용하는 법들을 적용시키며 깨우쳐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누적 테스트를 볼 거고요. 저희 학원에서 제가 테스트를 본다라고 하는 말 이꼴 반드시 재시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이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저희 학원에는 화, 목, 일 이렇게 출강을 하고 있고 다른 날에는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 오는 날에는 일요일에 통과를 못하게 된다면 화요일과 목요일을 이용해서 재시험을 반드시 보도록 할 겁니다. 관리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메인 수업에서 제가 수업 진행을 좀 할 거고 마지막에 반드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 수업이 10시에 정확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일요일 시간이 있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막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더라도 말은 저렇게 해도 수업을 어떻게 하니까 좀 궁금하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치시면 돼요. 대치동 진짜 영어 이재영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세상 착한 얼굴로 표정을 막 수업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수업에는 문법 특강 진행했던 것도 있고요. 아이들 내신 대비하면서 했던 자료들도 있고 설명의 자료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열어놨어요. 닫아놓지 않고 열어놨으니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약간 엿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참고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여름방학이라서 휴가도 좀 많고 놀러 가는 날들도 이런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피셜한 사정으로 수업에 빠지게 되면 그거는 제가 직접 따로 보충을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제가 따로 보충을 하게 될 겁니다. 공식적인 일정이라 함은 학교에서 나오는 소집일이라든지 학교 일정에 맞춰져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적인 일정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보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 휴가 가니까 보충해 주세요. 이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촬영을 할 것이고요. 촬영을 한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요걸 가지고 보충을 하게 될 건데 영상으로 보충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문법 테스트는 반드시 볼 거고요. 그 테스트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또 재시험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제가 적어놓지 않은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고민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문법에 대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단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단어 암기를 잘 안 하거든요. 단어 공부하는 방법도 아이들한테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제 수업을 이번 특강에 들어와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 특강이기는 하나 단어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 특강만 여기서 듣는다. 다른 영어 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어 시험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단어 시험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그러지 않고 관리가 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 수업 안에서 단어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어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단어 시험을 보겠다는 거고 단어 시험을 보겠다는 것은 반드시 또 재시험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시험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화요일과 목요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끈덕지게 잡아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 시간에 못 맞추면 특강은 따로 받을 수가 없나요? 네, 제가 과목은 다른 네. 과목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 이제 고1, 2, 3이 다 있고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특강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간은 딱 요거만큼만 있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구문독해에 관련된 수업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반 네. 이제 특강 이후에 정규반 수업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그 중3이면 이제 고1 과정을 정규 수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방학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법과 단어에 대한 언급만 자꾸 드렸지 독해나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저도 경험상 그러니까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사실은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집중해서 요거 하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 정규반 편성이 되었을 때는 구문독해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해서 관리 모의고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그리고 과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이제 설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내신 준비가 학교가 많잖아요. 네. 좀 대형학원 입시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학교별로 내신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대치동에서 제 학원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제 학원에도 고등부 아이들이 있고 중등부 아이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내신 대비를 다 해주거든요. 그것이 왜 가능하냐? 사실 수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가 다 하지만 조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본문을 암기한다든지 아니면 채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조교님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수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학교가 여러 개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고등학교 이 근처에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까탈스러운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네. 그런 거가 조금 준비가 여기는 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곤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커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 근데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모의고사에 관련되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냥 문제를 푸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도 다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구문독해가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느 부분이 좀 간과되냐면 서술형에 대한 부분이라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저희 교재를 따로 써서 그 수업 시간 3시간 중에 일부를 서술형을 아예 해결하는 부분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을 나중에 준비할 때에도 사실은 문장을 쓴다라는 것, 그러니까 문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법이잖아요. 문법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여름방학에 기틀을 좀 마련해 놔야 서술형 문장을 쓸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에 또 저희가 반 편성이 될 거고요. 그 반도 제가 담당해서 고등학교를 타겟팅해서 그걸 준비해가는 과정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선생님 그때도 뭐 화목일 수업하시는 네, 거예요? 제가 여기 대치S에 오는 날은 화목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날짜 안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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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문법 특강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주가 돼요. 아무래도 문 법칙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좀 설명하고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학년에 대한 구분이 없더라도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제 너무 학년 구분이 없는 걸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감안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반드시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따로따로 좀 봐주고 싶었어요. 네. 여기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출강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번이 처음이세요? 저요? 네. 제가 여기 온 건 한 이제
8년 넘었습니다. 진짜요? 네. 오래되셨구나. 네. 제가 제 소개를 자세히 안 했군요. 네. 저는 현재 그 대치동에서 학원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치동에서 강의를 한 지는 9년 정도 되었고, 여기 대치 S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한 지는 올해로 8년 정도 됐고, 강사 생활은 조금 많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21살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조교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강의로만 대학교 때부터 쭉 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강의를 했던 터라 강의한 지는 좀 오래 됐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네. 네.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어요. 유인물이 있는데 거기 제가 제 전화번호를 써놨어요.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또 뒤에 다른 설명에도 또 있으니까 또는 다른 선생님 오셔야 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문자 주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제 조교님들이 같이 쓰시는 폰이라 전화 연결이 안 되시면 혹시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수업 마치고 나와서 전화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인사만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개강을 최대한 땡겨달라고 부원장님을 조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이들 빨리 만나서 여름방학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도 준비 잘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덥지 않았어요? 오늘 되게 덥던데. 네, 되게 좋았어요.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과학선생 인대식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저희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저도 오늘은 이제 뭐 설명회가 아니라 간담회 식으로 지금 진행될 건데,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하면서 매해 이제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성향이 매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듣고 싶고,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뭐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지금 뭐 시키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안 시키셨던 분도 계실 건데, 다 수능을 보잖아요. 지금 현재 한참 뭐 사탐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저도 고3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고3 아이들 보면은 정말 숫자가 줄어서요. 과학이 줄어서 과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경희고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과인데 나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본다는 아이들도 있고, 차라리 그냥 나는 사탐으로 다 볼 거야 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라면 과학은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인재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다 해야 돼요. 근데 올해 지금 한 1학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1학기 지나가는 걸 보니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얘기 뭐냐면, 과학을 나에게 손을 놓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 친구들은 점수대가 많이 낮고, 근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상위권에서 빠글빠글 해요. 예를 들면 1학기 중간고사 경희고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98점인가 99점인가 돼요. 근데 문제가 쉬웠어요, 엄청. 그러니까 쉬웠기 때문에 실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경희여고, 휘경여고 마찬가지고요. 점수가 높아요. 경희여고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 3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0.7점 뭐 이렇게 되는데, 두 문제, 세 문제 틀리게 되면 등급이 떨어지죠. 근데 거기만 두툼하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중간이 없고, 밑에가 또 많이 있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한 친구들하고 안 한 친구들의 차이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는 꼼꼼성.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와 다르게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내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학교는 딱 90점 넘고 뭐 한두 개 틀렸으면 잘했어 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맞거나 아니면 못 봐도 돼요. 남들보다만 잘하면 되니까. 나 1등급만 맞으면 되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일단 준비한 건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도 어떻게 수업 진행할 거고, 어머니들께서 필요하신 게,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준비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여름방학부터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월까지죠. 2월까지는 적어도 2번 정도는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부터 해서 입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서 심화로 들어갈 부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1학년 애들 지금 수업하는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을 한 4번 정도 돌렸더라고요. 4번, 5번. 그래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리 파트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여학생인데 물리가 어렵대요. 근데 잘해요. 근데 어렵대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물리 원 같은 경우를 보면 물리 원 내용하고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물리 원 문제를 내도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 대비를 그것까지 하려니까 아무래도 좀 빡빡하긴 하죠. 실제로 오늘 경희고등학교가 시험을 봤거든요. 통합과학을. 좀 시험이 빠르죠. 그런데 물리 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통합에서 배우긴 하거든요. 과학에서 배우긴 하니까 그걸 그대로 냈는데 거기서 문제를 맞히냐 안 맞히냐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중간고사 때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말고사 때는 엄청 어렵게 내서 갈라내는 거.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어려우면 기말고사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뭐가 돼버리면 등급이 갈라지면 기말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등급이 갈라졌으니까. 근데 1학기 때 등급이 갈라지기가 좀 어려워요. 중간고사 때 어려우면 기말고사 때 어렵게 돼서 등급을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긴장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더라도. 그래서 준비하는 것들은 뭐 자료가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목표는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든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일단 목표고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지금은 사탐런이라고 해서 되게 인원이 적거든요. 1등급 받기 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재수생들 많이 들어오죠. 그럼 더군다나 1등급 받기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가 다 보니까 1등급은 인원이 훨씬 늘어났으니까 그거의 장점은 있어요. 대신 공부를 좀 하면 어느 정도 문제는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부를 좀 자세히 좀 잘 해야 된다는 것. 더군다나 전체적인 인원이 있긴 있겠지만 상위권을 갈라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수능도.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솔직히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라고 예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 예시문항 같은 경우를 보면 단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광합성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명과학에서 배우긴 해요. 근데 광합성이라고 따로 배우진 않고 광합성 내용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화학으로 들어가고요. 생명인데 화학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리 파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광전 효과라고 해서 빛을 줘서 전기가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생명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융합으로 요즘에 낼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나오는 건 3월, 내년, 지금 현재 내후년이죠. 내후년 6월달 돼봐야 알아요. 확실하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건 없었으니까. 근데 아이들 공부하는 경우들을 보면 지금은 아직은 단편 공부를 해요. 물리만 공부하고 화학만 공부하고 생명만 공부하고. 근데 그거는 연결시키는 건 자꾸 이제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연습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아이들 보면 혹시 책 많이 읽었어요, 아이들?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거든요. 국어도 지문이 길죠. 과학도 지문이 길어요. 길다 보면 문제 해석이 안 돼서 문제를 못 풀어요.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수능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될 거냐면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근데 그걸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방학 동안엔 글 읽는 것도 조금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은 항상 해요, 저는. 그래서 제 둘째가 지금 중3이거든요. 똑같아요, 중3.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저도 과학을 여태까지 안 시켰어요.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때 여름방학부터 좀 시키려고 그래요. 데리고선 뭐 끼고 앉아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은 좀 시켜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야지 나중에 수능을 볼 거니까. 그렇게 준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준비를 해서 12월 정도까지 김문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중학교 어떻게 내용 되는지, 중학교 내용하고 고등학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일단 먼저 쭉 보면서 고등학교 내용 문제 이런 것들 나왔고 실제로 1학기 때 나왔던 문제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돼라는 걸로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12월부터 1월, 2월까지는 조금 더 심화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다시 말하면 물리하고 화학을 조금 더 집중하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암기는
솔직히 말하면 암기는 나중에 다 까먹잖아요, 솔직히. 근데 했어는 알아요. 근데 자세한 건 다 까먹어요. 큰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시험 때 나중에 좀 더 하면 돼요. 근데 물리하고 화학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적용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은 활용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 나중에 가서 하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겨울방학 때 시만은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물리학 연계 과정하고 화학, 생명, 지구과까지 연계 과정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개편안 다 아시죠, 어민들? 일단은 지금 보면 1학년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공통이고 다 통합과학 1, 2를 보죠. 근데 1학기 때 통합과학 1을 하고요. 2학기 때 통합과학 2를 해요. 근데 이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다행히도 지금 현재까지는 1학기에 통합과학 1을 했고요. 서울에는 모든 학교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통합과학 2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한 권이었으면 시험 범위가 막 달랐을 거예요. 앞부분, 뒷부분. 경희고도 그랬고 일반적인 학교들 대부분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희고등학교를 보면 선생님이 4분 들어오셔요. 물화생지. 물론 화학 선생님이 물리를 가르치시는 건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더라도 4분이 들어오셔요. 경희여고 3분 들어오시고요. 휘경여고 1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휘경여고 같은 경우는 어떤 반 같은 경우는 생명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하셔요. 물화생지 다를. 그래서 난 좀 잘 몰라 라고 해서 그냥 덜 하시는 것도 있대요. 아이들 말로서는.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내니까 준비는 다 해놓긴 해놔야 되는 상태. 근데 다행히도 이제 원과목은 1학기 때 보는 거니까 시험 범위는 통합과학 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미리 좀 다뤄놓으면 즉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뤄두면 훨씬 더 편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름방학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게 통합과학 2에서 산화원원 그다음에 중화반항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건데 순서는 그렇게 가죠. 겨울방학 때는 전체를 싹 보는 거고 그리고 겨울방학 심화 부분에서는 물리화학 집중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2학기 여름방학 때는 통합과학 2에 나오는 산화환원 반응, 중화반응, 그 다음에 전기 파트 그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수능을 그대로 다 보죠. 아이들 모두 다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4개로 나눠졌잖아요. 예전에 원과목들. 근데 원과목들은 얘는 수능 안 보죠. 내신은 들어가요. 내신은 들어가고 등급제가 5등급제 똑같이 들어가요. 얘들도. 밑에 같은 경우도 보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화, 양자, 요거 물리화학 생물 이게 좀 나눠졌거든요. 2과목으로. 2과목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것들도 내신으로 들어가요. 학교들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3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4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도 있어요. 요거 중에서. 그리고 요 두 번째 기말 2학기 때는 1학기 때 요거 4개를 다 하고요. 2학기 때 요 8과목 중에서 4과목 혹은 3과목을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이건 2과목이니까 진로에 맞춰서 시키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들도 성취도가 아니라 그냥 등급으로 간다는 거. 얘들까지도 다. 얘들까지 얘네 둘 다 등급으로 그냥 갈 거예요. 등급으로 갈 거니까 이것도 아이들한테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하셔야 돼요. 내신 따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내신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진로도 필요하지만 인원이 좀 있는 과목으로 가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비슷해요. 물화생지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하는 거. 근데 2학년 2학기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이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두 번째 건 어떻게 갈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다 선택하는 것들 받았고 했는데 요거는 인원이 어떻게 될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융합 선택이라 해서 요거는 그냥 수능을 안 보고 내신도 성취도만 할 거고 그러니까 크게 부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점수는 다 알려줄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통합과학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이게 내신 들어가죠. 수능 들어가죠.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근데 여기에 보면 물화생지 요거 4개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진로 선택까지는 다 수능 안 보지만 내신으로 다 들어간다. 등급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취도가 아니라 다 등급이에요. 5등급제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내신 개편안 요거 그냥 체크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내신제가 이렇게 개편됐습니다 라는 거 그냥 보여드린 거고, 어머니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교과 5등급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물리화학생물지구과까지가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과탐실 안 들어갈 거고, 융합선택 아까 성취도만 들어간다는 거, 그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여기죠. 여기 파트에 보면 거기는 컬러가 아니라서 조금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여기서 여기가 추가가 됐어요. 과학의 기초. 근데 이거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겨울방학 때까지 이거 수업 안 할 거예요. 과학의 기초로 해서 단위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속도의 단위가 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암기죠. 암기고 그다음에 산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뤄야 되는 것들은 여기 네 개가 되죠. 밑에 있는 과학과 미래사회 이것도 안 다룰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학교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약간 색깔 혹시 보이세요? 빨간색? 여기 파트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산화반응, 산성 염기성, 중화 반응, 에너지 출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 전환과 효율, 옆 파트. 다 물리화학 파트예요. 물리화학 파트예요. 근데 물리화학 파트인데 이 파트들은요, 물리원, 화학원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있어요. 원래 있던 건데 그 문제를 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있는 내용이라. 이거 물리원 문제 아니에요? 아니, 통합과학 때 나왔잖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어렵게 나올 거예요.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가 다 여기 파트,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부분, 중력장 내의 운동, 이게 시험 범위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기 파트긴 하죠. 그러니까 몇 번 반복으로 해도 아이들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문제까지 풀렸어요, 지금. 기출 문제까지. 근데 그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내도 무방하니까. 그러니까 이 파트는 어려우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물리를 수업을 하거든요. 물리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암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말은 그걸 보고 외워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들어가서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공식 잘 외워요. 엄청 잘 외워요. 공식은 잘 외우는데요. 적용을 못 시켜요. 못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는요, 하는 방법을 암기를 해서 해야 돼요. 암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 파트에서는요. 그러니까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공식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활용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리원 같은 경우도, 물리 문제 파트 같은 경우도 내용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죠. 이번에 경희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평균 점수 40점 초반이었어요. 40점 초반. 네, 엄청 어려웠죠. 중간고사,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던 아이가 90 몇 점이었거든요. 걔가 전교 1등. 기말고사 오늘 봤는데 걔도 다 맞았으니까 걔는 전교 1등으로 끝나는 거죠, 1학기는. 근데 지금 물리가 6명이 1등급일 거예요. 6명이 1등급인데 중간고사는 1컷이 86점인가가 1컷이었어요. 근데 기말은 지금 얘기로 나오는 거는 90 몇 점 되지 않을까, 98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중간고사 때 갈라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는 자, 기분 내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역학이거든요. 그게 역학이에요. 역학. 지금 들어간 게 역학 들어간 다음에 지금 오늘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간 게 전자기장, 그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그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왔고 아이들도 충분히 시켜놨고 그러니까 잘 받았어요. 90점 초반 받은 애들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파트들이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도 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경희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경희여고하고 휘경여고는 자꾸 말씀 안 드리는 게 아직 기말고사 안 봤어요. 그래서 아직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화하다 이 통합학 2에서도 산화반응, 산성 염기성, 중화 반응 이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예전 문제 갖고 와서 문제 풀릴 거라고요, 아마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개정되기 전 내용에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좀 당황스러워하는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기 에너지 생산. 아이들 전기 어려워하죠.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긴 한데 조금 더 심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암기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접근해가는 방법만 알면 푸는 건 쉬워요. 근데 접근해가는 방법을 주로 시키려고 해요,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시킬 거고요. 일단은 지금 수업 진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원래 했고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일단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을 시작을 하면 아이들한테 리뷰부터 쭉 할 거예요. 전에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었고 라고 할 거고 테스트를 보겠죠.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할 거예요. 문제풀이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 갖고 통과 안 된 친구들은 조교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조교쌤하고 같이 공부한다는 얘기는 조교쌤하고 테스트 재시험 보고 그거 통과될 때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에서 수업할 때 같은 경우 되도록이면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할 때 약간 다른 게 시험 때하고 평상시가 약간 다르긴 할 거예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설명을 조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예를 많이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운동량 충격량 얘기할 때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와서 날 이쪽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내가 날아가서 다칠 거야? 어디가 다칠 거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조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제죠. 과제를 보는데 과제 같은 게 숙제를 내준다며 아이들한테 그런 거네요. 문제를 풀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저한테 계속 톡으로 아이들한테 문자가 와요. 톡으로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 모르는 거 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 꼭 공부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질문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조교쌤한테 설명 듣고 안 되면 저한테 또 설명 듣고 집에서 공부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문자 보내서 설명 듣고 제가 문자로 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를 걸기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따 밤 10시 반에 전화 걸기로 했거든요. 학교에서 야자한대요. 그래서 전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어떤 문제 설명할 거 이따 전화 걸어서 전화 강의 할 거예요, 이따가. 근데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 집에서도 슬쩍 나중에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학원 가시더라도 혹은 다른 과목이라도 선생님들한테 자꾸 써먹어야 돼요. 자꾸 질문한다고 솔직히 뭐라 하진 않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새벽에 4시에 보내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애들 있거든요. 항상 어떤 친구는 새벽 4시에 보냈어요, 문자를. 자는데 우웅 울려요. 근데 눈 떠보면 새벽 4시예요. 근데 그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였는데 그 친구는 그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침에 답을 보내긴 하는데 제가 그게 자는 거 혹은 수업하느라고 바로 답을 못하면 수업 끝나거나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답을 보내줘요. 어떻게 뭐 해라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 노트. 지금 겨울방학, 입문하고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요, 노트 정리를 좀 많이 시켜요. 노트 정리를 시키는 거는 두 가지죠. 이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복습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필기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노트 정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학기 중에 들어가면 그거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쓸 거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방학 도중에 그러니까 3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가는 거에서는 노트 정리를 시킬 거고 그다음에 정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노트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풀라고 하거든요. 문제 풀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를 5일 정도 내 과제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시험 수업하기 전날 해갖고 와요. 전날 해갖고 오면 채점이 안 돼요. 채점을 해갖고 와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해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는 채점을 해갖고 와서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채점이 안 돼 있으면요, 틀렸어요. 그럼 그걸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요, 애들이. 자기가 고민하는 시간 없이. 그러면 자기 게 안 돼요. 틀렸어? 그럼 답만 불러주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점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 수업한 다음에 전날까지 숙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업하는 날까지 숙제가 아니라 한 5일 정도까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뭐 월요일 날 수업했으면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까지는 과제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 채점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근데 문제풀이 할 때 오답 원인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제가 문제풀이를 쫙 설명할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고 부분. 예를 들면 몇 번에 디귿을 모르겠으면 디귿만. 아니면 그 문제를 전체 다 이런 식으로 그게 왜 틀렸는지를 그걸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 이런 거, 그 다음 거는 뭐 이제 개념 이해 암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문제는 여러 가지 할 거예요. 내신 문제 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학교에서 어떤 것도 활용하면 EBS 문제 활용해요. 그러니까 EBS 문제도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모의고사 문제까지 좀 다뤄야겠죠. 이제 우리는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과정.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7월에서 12월까지 입문이에요. 입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이렇게 좀 진행되는 거 하고요. 두 번째가 이게 심화, 12월부터 2월까지.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중간에 아이들이 시험을 볼 거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기말고사 한 번 남았죠. 두 번 보는 학교들도 있긴 있겠지만 한 번 보게 되면 그때는 잠깐 저걸 멈추긴 할 거예요. 멈추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부모님들하고 얘기 나누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걸 내용 설명을 해줄 건지 이 간략하게 기말고사 대비해서 내용 설명을 할 건지 아니면 자료만 제공해 줄 건지는 한번 그때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좀 다르더라고요. 또 아이들마다 또 다르니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면 내용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전 괜찮아요. 그냥 문제만 주세요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만 주세요라는 친구들이 많다라면 문제 자료 제공하는 형태로 가겠죠. 잠깐 멈추고. 대신 만약에 나는 개념 조금 필요해요라는 친구들은 제가 따로 불러서 뭐 하든지 그렇게 진행되겠죠. 아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2월까지 심화 부분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진짜 내신이죠. 3월, 4월에는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갈 거예요. 3월, 4월 중간고사 대비 들어갈 건데 학교 기출들을 볼 거고요. 기출 본 다음에 모의고사 부분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심한 문제까지 다 다루긴 할 거예요. 이때 다루고 5월, 7월 기말고사 대비. 그럼 끝나면 이제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요. 선택 과목 수업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1년 동안 배웠는데요. 지금 한 학기에 다 배우죠. 한 학기로 줄었어요. 근데 내용도 되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내용이 되게 많이 줄지 않아서 어느 정도 줄었어요. 근데 그거를 2학년 때 수학도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그거까지 같이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 심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특강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지금 현재도 계획하고 있는 건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저는 물리를 담당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고요. 8월, 10월, 11월, 10월까지는 중간고사 보는 거, 기말고사 보는 거 요거 위주로 계속 가게 되겠죠. 근데 1년 과정 이렇게 해서 쑥 지나갈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되게 빠르죠. 정말 빨라요. 벌써 1학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더 빨리 느껴져요.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예요. 벌써 한 학기 지났네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년 과정 끝나고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거죠. 근데 진행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이제 적어드렸거든요.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렸는데 요게 전체를 보면 전체적인 통과 1부터 통과 2까지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시예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예시라는 얘기는 이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진도를 나아가 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늦출 수도 있고요. 이해가 잘 돼요. 빨리빨리 돼요. 그럼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고서 여기에서 문제 어려운 거 좀 더 다루다가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그 12월하고 2월 달까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다룰 수도 있고요. 약간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시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기 중,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고등학교 과학 수업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고등학교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통합과학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중등 시험 볼 때 있잖아요. 기간에는 잠깐 멈출 거예요. 한 2주 혹은 3주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공할 건지 아니면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할 건지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말고 다른 사람하고 수업해도 상관없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거 써먹어야 된다고. 선생님들 계속 써먹으라고요. 써먹어야 돼요. 정말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귀찮을 정도까지 계속 문자 보내거든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성적 잘 나와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저도 보여야 설명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가서 자꾸 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자꾸 저 좀 봐주세요라는 친구들하고 달라요. 걔들보다는 조금 눈이 덜 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꾸 요거는 써먹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딱 수업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 번호부터 알려주거든요. 전화번호부터.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 전화번호로 톡해, 문자에 모르는 거 다 질문해.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거든요. 사진 찍어 보냈을 때 안 되면 톡으로 하다 안 되면 다른 걸로 전화 통화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게 제일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모르는 거 질문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솔직히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데 안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공부를 하겠다는데 다 해줘야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자료 준비하는 여기까지인데 저는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지금 공부를 좀 그래서요. 행복하긴 해요. 근데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택.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준비를 많이 해놔서 이것도 저것도 다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게 하기 위해서 더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문자가 오거나 시험 보고 나서 애들한테 문제 연락이 오잖아요. 선생님 다 맞았어요. 그래 잘했어. 네가 잘한 거야. 그거죠. 근데 좀 못 봤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그 친구들이 계속 가슴이 있어요. 솔직히 대학 간 친구들도 뭐 저도 이제 강의 오래 했으니까 뭐 변호사 됐어요. 아니면 뭐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잖아요. 솔직히. 뭐 자기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의사가 됐겠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조금 도와줬겠죠. 근데 대학교를 잘 못 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계속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슴에 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아이들 가르칠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도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혹시 어떻게 수업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아니면 궁금하신 거? 여기는 네. 월요일날 네. 7월 20일 방학 특강이 몇 회? 방학 특강은 4회 정도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회계학년식은 방학 이렇게 21일부터 시작하면 네네. 월요일날 딱 2회밖에 못해요. 그러죠. 시간표. 경주인데 네. 그 다음 7월 4일 월요일이 계약이거든요. 아, 그럼 되게 이 수업을 빠르네. 아예 못 듣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제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예를 들어 따로 그러든지,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제일 방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맞추기가 어렵긴 하죠. 주말 네. 아니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맞춰서 어떻게 해봐야죠.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수업을 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쭉 이어서 가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 전에 방학 특강 같은 경우를 보면 방학 때만 수업 못 듣는 경우 방학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하든지 해야겠죠.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럼 정규 수업이 다음에 이어서 쭉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혹시 계획이 어떠세요? 계획은 월요일 날 계속 쭉 진행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늦춰지겠죠? 뒤로? 네. 대충 시간은 아직 저도 이제 조율 중이라서 근데 일단 시간은 월요일 날 진행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학원에 이제 여기 대체에서에 나오는 경우들은 제가 일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나와요. 이틀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게 되면 언제 들어갈 거냐면 그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저녁 때 한 뭐 5시에서 10시 요 사이에서 수업이 진행되긴 할 건데 그거는 아직 조금 조율 중이라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가 네. 평일에 이뤄가지고 다른 데 출강하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일요일밖에 안 되면 고등부가 일요일로 밀집돼 있을 텐데 그러면 보강을 어떻게 잡아주시나요? 아니 그 뭐지? 방학 특강 정규 그거는 방학 때 같은 게 조금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 거는 그냥 원래 정규 수업은 그러면 월요일로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뭐 다른 요일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월요일밖에 지금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고 싶어도 시간이 아무지니까 못 듣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보면 수업을 학원들이 여러 군데를 출강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정해진 요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일 말고 다른 요일을 뺄 수 있는 방법은 그 다른 학원을 없애야 돼요. 솔직히. 저 작년에 설명회 듣고 네. 아이를 여기 고등 중3부터 다 알죠. 네, 아시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저도 이제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제가 일요일까지 수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학 특강도 지금 이어서 할 수도 없고 희경여중 같은 경우는 제 아이가 희경여중을 다니니까 뭐 정규 수업도 할 수 없고 시간은 일단은 지금 약간 조율 중이긴 한데 월요일 날 깔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시간은 그 계약했을 때는 밑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정확하게 몇 시에 잡힐지는 제가 조금 조율 중이라서 학원 측하고 조율 중이라서 그거는 좀 확실하게 아직 결정은 덜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방학 특강에서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날 잡아서 따로 보충을 할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때도 빠졌던 게 제가 따로 불러서 했었을 거예요, 어머니. 네, 그렇게 해서 진행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큰 건 그거죠. 이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수업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내요. 찍고선. 그러니까 그거 수업 영상 보내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거 복습해라 이거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수업 결손 있을 때는 그거 보고 와서 다시 체크하면서 확인하고 그런 것들. 근데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저는 대면 보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좀 이제 어머니까 그 한숨 쉬는 게 제 가슴에 콱 박혀가지고. 책임지세요. 저 1년 기다렸어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어떻게든 아이들 되도록이면 얼굴 대면 보고 수업하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네. 일, 월 중에서도 아니고 이 공통과학은 딱 월요일로 지정이신 거죠? 그러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왜 물리특강은 여기는 화요일로 나와? 그거는 물리특강은 방학 때. 방학 때. 예, 방학 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특강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예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그다음에 일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요. 근데 그거는 방학 때만. 다른 수업 있으셔서 일요일에는 이 공통과학을 못 나오신 거예요? 이 학원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제가 아침에 여기 10시에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 다른 수업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이 깔리는데 아침 10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요. 제가 그럼 그거 끝나면 1시간 동안 이동해서 제가 또 딴 데 가서 7시부터 10시까지 또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방학 보충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조정해야 돼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약속하고 좀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안 되는 건 제가 약속을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예요? 통합과 네네. 수업을 네네. 7주에 거쳐서 이제 전체를 한다고 지금 여기는 예시가 되어 있는데 네네. 아이들이 밥을 흥미가 없거나 아니면 이해도가 낮은 애들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걸 따라가는 게 무리가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 예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 말고 조교생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세팅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죠. 공부를 하겠다라면 저 어떻게든 잡아서 해요. 어떻게든 잡아서 해요. 어떻게든 잡아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밤은 길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제가 직보를 하면서 3시, 그러니까 5시 정도, 6시 정도 그때까지 직보를 6시까지 직보를 했어요. 3시부터 해서. 근데 어저께 마지막 간 아이가 12시에 갔어요. 12시에 마지막에 간 아이가 12시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면요, 저도 여기서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친구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든 시킬 수 있어요. 공부를 하겠다라면.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아예 그냥 몸을 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어떻게 강제로 뭐 시키든가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안 돼요. 근데 그 경우는 자꾸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할 건데 이제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몇 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얘기하고 좀 친밀도가 있어지면 조금씩 다 따라오는 것도 좀 있어요. 좀 시간은 좀 걸리긴 해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대신 그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겐 밤은 기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 이제 빨리 나오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